안녕하십니까. 다문화, 다문화 정책, 다문화주의의 실태를 파헤치고 진단하여 그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는 우리문화사랑 국민연대 팟캐스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문화사랑 국민연대 시사논평 시간입니다. 통일이냐 다문화냐 선택하라. 올해 들어서 박근혜 정부의 통일 행보가 점차 빨라지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감성적이고 경박하다 싶었던 통일 대박론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드레스덴 선언을 통해 국제적으로 통일 밑그림을 제시하더니 이제 통일준비위원회 구성까지 마무리하면서 통일을 향한 정부의 의지를 확고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민족의 절대 과제인 통일, 이것을 향한 박근혜 정부의 의지가 진실하고 진지하며 지속적이어서 임기 내에 확실한 성과를 보이기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정파와 정견을 떠나 간절하게 희구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깝고 우려스러운 것은 한국 정부가 최근 10년 동안 급속히 추진해온 소위 다문화 정책으로 인해 유발된 다민족 공정의 후유증이 통일로 가는 큰 발걸음에 장애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많은 뜻있는 대중이 생각하기에 다민족 공정은 경제적으로 신자유주의를 추종하며 한반도 남쪽을 달러 기축 체제 아래에서 자본의 이익 극대화 달성을 위해 싼 임금의 노동력을 대거 유입시키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정치적으로는 미국과 일본 등 서구 열강들이 한반도 남쪽을 중국과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한 전초기지로서 영구 활용하기 위해 남북 통일의 걸림돌로서 대못을 받기 위한 민족 정체성 말살 정책의 일환이라고 받아들이거나 추측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자라나는 신세대의 급격한 민족의식의 해체와 민족적 자존감 박탈 및 자국 역사에 대한 몰이해와 사대주의적 성향이 보다 강고해지고 있는 것이 그 반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이렇게 남북이 서로 다른 정체성과 이해관계를 가진 다른 민족, 이질적인 대상이 되어가는 마당의 통일이라니 과연 앞뒤가 맞는 말인가 하는 의문을 당최 지울 수가 없는데, 박근혜 정부는 북한과 국제사회를 향해 통일 외치기 전에 먼저 위의 의문점에 대한 해법을 한국인들에게 먼저 제시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제대로 된 지도력도 없이 철학과 비전도 대중과 공유하지 못한 지도자를 어떻게 지지하고 따르면서 힘을 보탤 것이고, 나아가 북한의 위정자들은 그러한 이중적인 한국의 지도 세력을 통일만 외친다고 어떻게 납득하고 받아들이겠냐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상대방에게 확신과 믿음, 신뢰를 주려면 말은 기본이고 행동이 뒤따라야 하며, 그 행동에는 신의와 성실이 함께해야 하는 법인데, 과연 박근혜 정부는 한국 국민 앞에 대화의 상대인 북한 지도부에 그렇게 할 만한 자신감과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통일은 남북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해외의 동포들의 절대적 지지, 아울러 국제사회의 지원이 없으면 제대로 성사되기 어려운 과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백히 통일이라는 고도의 정치적 선택은 같은 민족, 같은 운명 공동체라는 역사적 필연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에 여러 가지 난제와 걸림돌에도 불구하고 추진할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과제인 것인데, 이에 대한 절실한 의식과 사명감보다는 자본의 논리와 국제 권력의 편의에 길들여진 한국의 지도부가 이러한 엄청난 민족적 과제를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추진한다? 참으로 이해가 안 갈 뿐더러 기만이 아닐까 우려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 내에 거주하는 탈북자들, 이른바 새터민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어떠합니까? 명백히 동족인 그들을 소위 다문화라는 카테고리에 넣어서 외국인과 같이 행정적 처우를 하고 있으니, 이를 보건대
박근혜 정부가 남북 통일을 민족 통일이라는 원대한 과업의 수행이 아닌 이를 빌미로 한반도의 거대한 소위 다문화를 추진하는 국제 자본과 정치 권력의 대리인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기가 찬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에 확약되었던 14선언을 보자면 해외 동포들의 권익도 민족의 이름으로 대변하고 보호한다고 명시했는데, 이는 분명히 남북한의 통일은 민족의 과업이며 해외 동포들 역시 민족의 이름으로 여기에 동참하고 힘을 보태게 한다는 대의에 입각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민족의 일원인 해외 동포들에게조차 소위 다문화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국적이 외국일지언정 그래도 정체성은 우리 민족이라고 간주해서 위와 같은 소위 통 큰 결단을 남북한 지도자들께서 내린 것인데, 이제 와서 소위 다문화 정책을 통해 동포들을 명확히 외국인이라고 간주한다면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들을 통일이라는 원대한 민족적 과제에 동참시키는가 하는 것입니다. 당최 이것이 말과 행동, 앞과 뒤가 맞느냐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일을 위해 통 크게 나아가는 박근혜 정부를 믿고 신뢰하며 지지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홀가분하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박근혜 정부가 통일과 아울러 민족의 대단결을 주장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먼저 민족 앞에서 거쳐야 하는 절대절명의 시험대가 있으니, 바로 이제까지 언급한 소위 다문화로 지칭되는 다민족 공정에 대한 명확한 입장입니다. 민족의 정체성을 혼탁하게 하며 화합과 단결을 저해하고 장기적으로 민족의 존재마저 말살하는 다민족 공정을 지지하고 후원하는 정부가 민족의 통일을 추진한다. 이따위 말도 되지 않은 얼토당토하는 위선이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박근혜 정부는 먼저 자신의 정체성부터 밝혀야 합니다. 진정 통일을 원하는 정부인가? 아니면 정치적 이익을 위한 이벤트에 정치 생명을 건 몰입에 지나지 않는가? 혹 통일을 추진한다손 쳐도 민족의 대통합과 번영 이전에 특정 집단과 강대국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꼼수를 부리는 주구에 불과한가? 위 질문들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야말로 박근혜 정부가 말뿐만 아니라 진정한 통일의 주체 세력인 남북한과 해외 동포들을 대변하며 민족의 수건인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애국 애족 정부인지 아니면 매국의 앞잡이인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통일의 또 다른 축인 북한은 한국의 다민족 공정에 대해 어떠한 공식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2006년 4월 27일 노동신문에서 다민족 다인종 사회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짚어보며 문사연 논평을 마치고자 합니다. 단일성은 어느 민족에게도 없는 우리 민족의 자랑이며 민족의 영원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위한 투쟁에서 필수적인 단합의 정신적 원천으로 된다. 남조선에서 민족적 수치와 분노를 금할 수 없게 하는 다민족, 다인종 사회론이 우리 민족의 혈통마저 흐리게 하고 민족 자체를 말살하려는 4대 매국 세력의 반민족적 책동을 단호히 배격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